오프닝 해요. 졌으면 오프닝이라도 해야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도 안 해. 뭐 하는 거야?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하루 만에 끝나나요? 아니, 내 생각에는 저기 내 생각에는 누나가 있었으면은 지지게 맞았을 거야. 나도 누나인데. 누나세요? 때릴 수는 없네요. 누나죠. 누나구나. 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가짜 본부장의 김철 본부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이고 나한테 주식 못했다고 했던 그동안의 서름, 네. 그동안의 핍박, 어. 그동안의 오해. 아 뭐 이렇게 많아? 와, 나 이거 명박대전으로 많은 명예를,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합니다. 이게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됐나요? 네. 무슨 생각, 무슨 종목 했죠? 저요? 뭐 했죠? 태광, 빠지지 않는 태광. 아, 태광. 그거 할 때 내가 그 조언 하려고 그랬는데. 오르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오르기 시작했네. 아니,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뭐예요? 태광 말고 태광 산업을 해라. 짜증나.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랬거든. 태광 산업이 오늘 10%가잖아. 바꿀래? 이거 먹는 차트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네. 수익률 대결에 있어서는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일단 뭐 저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오늘 또 코스피가 1.2% 또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야 10시, 11시, 12시 기점으로 트럼프 그 뭐야 의회 연설 기점으로 좀 올랐죠? 네, 뭐 코리아 언급도 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고 보다 껐어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도 길게. 네. 아니 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아플 정도로. 북한인 줄 알았어. 아니 USTR은 저기 아니 한참 들어갈 때 한참 박수 쳐. 그래가지고 박수하고 다 이제 앉았어. 또 하고. America is back. 그부터 들었구나. 북한이야? 그 옛날 소련. 아, 북한 소련이에요? 똑같은 거. 미국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좀 보기 힘들긴 했습니다. 우리 아메리카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1% 넘게 네, 맞습니다. 올랐고 뭐 우리 증시만 오른 게 아니고 이제 일본 증시도 그때 쫙 올랐었고 네. 하지만 뭐 상승폭을 절반 정도 내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도 그때 기준으로도 쫙 오르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 오늘의 증시 감상평은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뭐 똑같죠. 명앵커가 분명 오프닝 뵐 때 뽀로노이 안 움직인다고 막 절망을 해가지고 뭐야? 제가 막 다독였거든요. 이래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기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 좋다. 그랬던 거랑 똑같죠. 시작도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안 올라서 뭔가 짜증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야 이거 많이 올랐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요. 네, 그 트럼프가 또는 루트닉이 저 어저께 미국 장 끝나고 바로 얘기했잖아요. 너네 그렇게 힘들면은 내가 좀 깎아줄 수도 있어. 캐나다와 멕시코한테. 관세. 예, 깎아줄지도 몰라. 내일 발표할게.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싹 바꿔놨죠. 그리고 저는 할 때 한국 와 LNG 니네 다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한국 뭐 가스 산업에 뭐 알래스카. 인프라에 뭐를 몇 조 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누가 더럽게 싸게 파는 거 그런 거. 그니까.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 is back. 다른 걸로 이제 수익. 맞아요. 아직 촉이 있더라고. 네, 그럼요. 어저께 하신 거예요. 눈치로 하는 거. 보러노이. 네, 어쨌든 미국발 상승.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2,560선 회복한 데 있어서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너무 트럼프 관세 얘기하면은 또 3% 4% 떨어지고 또 갑자기 코리아 언급하면은 또 2, 3% 또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건가? 약간 뭐 종잡을 수 없는 그 입에 이렇게 일희일비하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모 본부장님. 뭐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시장이죠. 오히려 그렇지. 좋다. 그럼 매우 4월까지 관세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계속해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저의 음모로는 이제 금리가 떨어져야 그가 이 행동을 멈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4월 정도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모르겠어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뭐 올랐지만서도 조심하자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변동성이 있어야 주식에서는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파티가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복불복이죠. 파티가 많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건 아니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음식이 이미 없어요. 아하. 꽝인 데도 있고 한식 들어갔더니만 뷔페에서 막 음식 막 갓 나와가지고 막 김 모락모락 나온 데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 많을 거니 이제 각자가 잘해야 되는, 각자가 기민하게 이렇게 여기가 맛집인가 저기가 맛집인가 요래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파티가 열리는 거를 이제 민원 신고해야죠. 시끄럽다고. 네, 그러면서 내 차례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성향별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까지의 상승을 보고 뭐 아침에도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2500선을 지지하려는 시장의 성향 혹은 뭐 힘 이런 거는 강하다라는 확인하는 의미는 있습니까?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증시가 강했던 거는 뭐 오프닝 벨에서도 말씀을 드려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멘트의 일부 변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는 빵빵 치는데 결국엔 뒤로 가면서 이제 뭐 멕시코 뭐 관세 좀 풀어줄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관세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버린 거죠, 사람들이. 이게 진짜로 이렇게 정말 과격하게 오래 가진 않겠고, 과격할 수는 있지만 이게 오래 가지 않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떨어뜨려주면 땡큐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고 이제 웅크리고 있으면 알아서 이제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조금 더 하방이 단단해졌다라는 거를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거에서 이제 트럼프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게 떨어져도 사실 뭐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오래 안 가니까 그러면 딱 단단해지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알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네, 아까 어떻습니까? 오늘 상승에 대한 의미. 일단 그 말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춤을 잘 추시면 될 것 같고요. 춤을 못 추시면은 춤을 배우시면 되고. 어떻게 배워요? 뭐 알아서 배워야죠. AI한테 배우든지. AI가 사람한테 배웠지만 사람한테 배운 AI를 보고 우리가 배우든지.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루트니 상무장관이 네. 장 끝나면서 카멘트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 없애주는 건 아닌데, 관세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하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애누리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정확히는 폭스 뉴스에 출연했거든요. 예. 루트니 장관이. 그래서 뭐 캐나다, 멕시코 전화해봤는데 뭐 좀 낮추는 방안을 뭐 아마도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대문입니까? 걔네가 그렇게 했어요. 루트니. 트럼프 대신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 끝났지만은 미국 장은 영향을 안 줬지만은 다음에 이제 한국이 열릴 때는 그럼 모르겠네. 올려야 되는 거죠. 반도체는 좀 애매했습니다만은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좀 뿜었죠.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됐고 그러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조선은 우리한테 아주 호재였고 방산이 약간 조정을 받을 뻔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막판에 좀 약간 만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캐나다, 멕시코 그랬으면은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까? 기대를 약간 심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걔가 어떻게 걔네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아저씨가 누구예요? 러트닉 아니면 트럼프? 러트닉이 트럼프고 트럼프가 러트닉이니까. 일단 캐나다, 멕시코 이제 내일 줄여주면 25%를 뭐 7.5% 열심히 노력했어. 이렇게 나오면은 어떡할까? 근데 또 걔네들 깎아줬다 해가지고 중국하고 그 유럽하고 한국은 아직 안 왔지만은 여기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 또 다를 수도 있죠. 걔네는 사실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 입장에서는요, 얘네 그 생산자 물가에 좀 영향을 좀 결국은 주거든요. 여기 신경이 쓰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나 특히 중국 대비했을 때는 신경이 쓰냐 보니까 그거 좀 이렇게 하고, 중국은 아직도 타겟이니까 여전히 이렇게 째려보고 아직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낙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힌트 주는 거는 우리도 공을 바치고 분위기 잘 맞추고 이렇게 싸바싸바 하면은 그쪽도 우리한테 받아갈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확실히 받아갈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다른 나라보다는 불리하진 않다, 이런 걸 되새김질하는 그런 코멘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지금 시장의 스탠스에 김장현 본부장님. 조선 좋은 거고.
고 스탑 홀드. 아 그거는 이제 우리 봐야죠. 아주 언제나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3시 30분 네. 지나가고 있었어요. 땡땡 많은 분들이 땡.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처음 보는 아이디네요. 박선봉 007님께서 땡땡땡 어서 해주셨고요. 오세요. 두 번 간짜장님, 권종근님, 괜찮아님, 올 무지개님께서 뽀로노이 내가 받쳐줬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고 아오.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자남자님, 주런이님, 빵몽님 말씀해주셨고 어흥야옹님이 TSMC도 조지는데 뭘 기대해 이런 말씀. 네. 네. 올 무지개님 오셨고요. 네. 대가님 안녕하세요. 쩌리쩡님. 많은 분들이 보로노이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긴자손님 들어오셨고요. 네. 탈감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근데 민트를 이기려고 하니까 반대파들의 그 저항이 거세네요. 민트파가 꽤 있나봐. 민트파 있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알보칠님이 명민준이 역시 가짜 매매는 잘함. 아 그러네. 와, 나 이거 진짜 이거 명예훼손이네. 가짜 매매네. 가짜 매매는 맞네. 잘한다고. 돈 놓고 진짜 해봐. 야. 그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보로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랑 같이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수가 2558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1.16% 상승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12조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코스닥이 746으로 이제 1.23% 상승했고요. 거래대금은 토탈에서 한 19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는 좀 압도적이죠. 상승 쪽이 거의 1870 종목 정도 되니까 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조금 장난질을 많이 쳤어요. 뺐다가 올렸다가 아마 해서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셨을 텐데 뭐 결과값으로 놓고 보면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 흐름이 일부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금투의 물량이 좀 같이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 이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부 나가는 것들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닝 벨 때 생각보다 좀 시간을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엔달러가 148.50까지 내려왔죠. 얼마에? 148. 148. 아, 그러니까 요거는 엔화가 그만큼 빠르게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요 엔화와 연관되어 있는 좀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화가 났네요. 네. 예, 지금 커피 머신. 증시가 좋으니까 역시 부릉부릉 소리 나네. 부릉부릉. 가자 이거죠. 부릉부릉 가자. 오늘 같은 날 커피 머신 저거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더 간다? 결론은 네.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이 정도면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일정 부분 해소가 돼야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한 2% 이렇게 막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2,500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지금 상황이라면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약간 물리는 일이 있더라도 만약에 2,500 이하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좀 더 이전보다는 더 강하게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담아보자. 네,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래를 받쳐주는 게 개인이에요? 왜냐면 개인이 어려울 때 계속 샀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잖아요. 오늘까지도. 근데 어떻게 이게 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관세에 대해서 뭐 이거 그 얘기하면 시간이 엄청 길어서 그런데 관세를 하는 주요 목적이 부채를 떨구기 위한 작업인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아직은 소수지만 어쨌든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하락이 나와도 이게 이제 큰 영향을 주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런 연속성을 봐야 돼요. 애틀랜타 GDP 자체가 과격하게 떨어지는데 그들이 보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단기적인 그런 왜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쪽에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을 계속 뒤흔들면 되거든요. 그 지금 요즘에 나왔던 지표들이 대부분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선제적인 주문을 많이 땡기거나 이제 주문이 나가서 일하는 총량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 그리고 수석 분석가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단기적으로 끝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작업들이 부채를 떨구기 위한 작업이라면 국채 수익률 떨고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버리는 방향이라면 이거를 경기를 안 무너지게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부채를 떨고 위한 거니까. 뭐 요약하면 이건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때처럼 뭐 진짜 중국이 완전 박살날 때까지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물론 압박은 주겠죠. 압박은 주겠지만 뭐 빈사 상태로 가게 해서 약간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여서 뭐 초반이니까 당연히 위풍당당함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칼춤을 추는데 그 칼에 베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기회의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좀 여쭤볼까요? 아니면은 넘어갈까요? 같이 하시죠. 일단은 요거를 두 가지식으로 딱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나아요. 네, 부채 아까 말한 그거는 거기서 천명을 했어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하기로 한 거다. 그게 목적이에요. 관세를 이게 하는 것이 그 천명한 대로 계속한다면 이건 긍정적인 거죠. 비슷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을 균형을 갖추기 위한 게 핵심이에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왜 우리한테 긍정적이에요? 아니 걔네들한테 긍정적이죠. 그거 우리한테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관세를 끝까지 안 하고 끝까지 하지 않고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부채를 줄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부채를 줄이게 되고 감세를 해가지고 감세 자금을 위해서 관세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스태그 있죠. 스태그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 경기가 무너지는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걸 걔네들은 각오가 아니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뜻대로 될지 모르지만 일단 부채 줄이고 감세하고 이러면은 경제는 다 휘파져지고 그래서 유일하게는 인플레이션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건데 그거는 일단 관세 때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따로 생각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스태그는 아니니까 무너지지는 않고 야금야금 대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끔 만들었어요. 커멘트에.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자기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긍정적인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아까 발표 내지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제였나요? 네. 어제? 어떤 일? 이제 그 코스피 지수를 낮춘 거? 조금 낮춘 거 어제였나? 맞아. 지난주에 어제였어요? 네. 그거에 대한 변동은 있나요? 아니면 그건 그대로? 요것이 계속 그렇게 하면 또 올려야 돼요. 오늘은 없어요? 아이 뭐 매일 바꿔? 그럼 내일 또 바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캐나다, 멕시코를 떨구고 관세를 세게 계속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거가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뭐 하단은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럼 그 확인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미국에서 하는 거 봐야죠. 그 이벤트가 있어요? 없어요. 말 나오는 거 보고. 네, 그렇죠. 매일매일 바뀌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 시황 뭐 이번 주 일정 있는 거 뭐라 그랬죠? 그러면 저기 고용 지표랑 저 뭐 있었잖아요. 그럼 금요일에 나오는 거고 매번. 금요일 비농업 고용이 금요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한 30만 끌어줘 보세요. 찾아볼게요. 비농업 고용도 있었고 오늘 트럼프 연설에 찾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수요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네, 오늘 ADP 민간 고용 나와요. 안 좋을 확률이 높지만 네.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ISM 비제 좀 나오니까 이거 봐야 되고 예. 베이지북에서는 크게 뭔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뭐 베이지북도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러면은 이제 밤이 새겠죠. 이거 세 개 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유럽 지도자 정상회의. 지금 재건 쪽이 오늘 좀 좋았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재건 쪽이 붐이 더 빵 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방산이랑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뭐 유럽은 분위기 좋으니까 금리는 뭐 인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신규 수당 청구 건수 요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요 고용 ADP랑 실업수당이랑 비농업 쪽에서 기본적으로 ADP랑 주간 실업 청구는 좀 나쁘지 않았었고 ADP랑 졸트랑 비농업은 좀 졸트는 특히나 안 좋았고 이제 비농업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 요인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GDP 쪽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고용 자체가 너무 과열된 거는 안 좋지만 안 좋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좋게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얘기조차 나오는 게 싫은 거죠 시장은. 그래서 얘기는 안 나오게 하려면 고용이 일단 강하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때 금요일에 파월 멘트 같이 치는 거 있으니까 파월이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근데 좀 아리까리하네. 왜냐면 시장 자체가 그냥 트럼프 한마디에서 오르니까 오늘 오르는 종목이 많으니까 그냥 박수치고 맞아. 또 내려갈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는데 아직 그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이번 주 지금 뒤쪽에 나와야 되고 맞아요. 이러니까 사실 트럼프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인 거죠. 마냥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얘기가 거론된 이유가 지금 이제 GDP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무너지는 요인인데 네네.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GDP가 무너지는 그 요인, 실질 민간 투자가 줄어든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 부분이 줄어든 거,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런 수출 데이터가 부정적인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 GDP 이 애틀랜타 GDP 그 나오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 세 개가 주 요인이에요. 근데 수출은 당장 못 잡아도 나머지 두 개는 그 관세 정책 이런 것만 조금만 턴하면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주문도 참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관세를 통해서 부채를 하는 거로 말한 것처럼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실질 민간 투자랑 아마 주문은 빠르게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나 무역 수지 자체는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그걸로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다음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면 기초 체력 자체가 높아지는 거고 또 이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국채를 많이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사주게 하는 채권에 대한 매력도 있는 거고 그다음 해외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 그럼 그런 자금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또 시장에 뿌려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애초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투자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공장이 생기고 고용이 창출이 되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요. 사람도 많이 쓸 거고 거기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자꾸 장난질을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그 얘기했었던 스태그 부분은 끊어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보지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만 트럼프가 진행을 하고 만약에 안 바꾼다고 치면은 뭐 많이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증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아까 데이터를 확인하는 그 하드 데이터는 실제 넘버 나오는 거는 3월 달에 하드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 게 4월 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확인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3월 달에 하드 데이터가 확인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이러이러한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설문조사가 이런 관세 정책에 하루하루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오늘 하고 내일 모레 할 때 다 설문조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는 그걸 반영하는 거니까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일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는 뭐 비철금속, 가스, 뭐 이제 알래스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 좋았고 변압기 좋았고요. 원전은 그 긴 한 1,600개 문장 중에서 700개에서 800개 정도가 됐을 때 원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좋았고요. 뭐 제거는 오늘 오전부터 좋았고 바이오도 뭐 많은 종목군들이 좋았는데 네. 알티오젠이나 삼천당 제약만 넣었습니다. 네. 저 중에서 오늘 트럼프 발로 올라간 게 뭐가 있으며 네. 그 연속성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요 가스, 조선,
비철금속 요거는 알래스카로 다 엮여요. 그래서 알래스카 친구들인가 트럼프 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도 트럼프 이슈고 원전도 트럼프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변압기도 그렇지 뭐.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 바이오 빼고는 전부 다 트럼프 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트럼프 진짜 트럼프 때문에 올라갔네. 90%.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죠. 반대되는. 그거는 조금 반대되는 개별적인 아닌가요? 이슈가 좀. 그러니까 바이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채권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거는 결국엔 트럼프가 만든 거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바이오도 들어갈 거기다 수. 학회까지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그거 잘 안 해. 아니 잘 알면서 왜 태광을 사? 아니 태강 잘 알고 있구만. 태강 조선에 끼죠. 어? 오늘 잠깐 쉬었죠. 태광 산업소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연속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알래스카요? 알래스카는 뭐, 가겠지. 사실 뭐 가스 이런 거는 알래스카 지금 가겠지. 아까 보여주셨지만 네, 빛의 저도 금속, 이제 뭐 조선? 살 거나 뭐 이런 거를 볼 거 아니에요. 포스코 인터 사실 차트 보면 좋아요. 네. 근데 왜 올랐냐가 이 차트 안에는 안 녹아 있잖아. 왜 올랐냐는. 근데 이거를 가스 개발하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때 오른 거지. 뭐. 가스공사도 12.8% 올랐는데 이거가 연속성이 있다. 이건 잘 모르겠거든요. 트럼프가 내일도 와서 코리아 가스공사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민 게 LNG가 결국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직접적으로 계속 수혜받고 넘버가 좋아지는 게 뭐냐. 한조에 이런 애들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테마성에 대한 그 상승폭을 조금 일부 덜 누리더라도 내가 이제 좀 넘버가 확실히 있고 펀더가 있는 친구로 고르려면은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테마성을 같이 누려보시는 것도 좋은 거죠. 왜냐면 전쟁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전쟁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해서 뭐 이제 우리가 씨앗 뿌리고 농사 짓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운막 짓고 이렇게 싸우다가 잠깐 숨어 있다가 또 저희 가서 빨리게 철해서 가서 해야 되거든요. 전쟁터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중에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해주신다면 뭐 다 트럼프 발이니까 할 말 없을 정도로 그냥 가는 거죠. 지속적인 거는 아까 넘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아까 트럼프가 얘기할 때 선박 제조 관련해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얘기도 힘을 실어줬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 세금 감면도 할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 예. 뭐 단순히 선박 건조하는 게 아니고 군함 검조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세금 감면도 그 인더스트리 해주고 조직도 신설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한국한테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와요 우리 투자해요 이거 말고도 구체적으로 산업을 어떻게 키우겠다를 한 두 마디 했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조선 쪽은 생각보다 어디셔널 그 카멘트가 나온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저기는 없지만 오늘 올라간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태광산업, 뭐 이수화학, 뭐 이런 종목들,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의 상승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또 투자하겠다고 얘기한 것들,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아주 좋은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상승은 롯데케미칼이 좀 많이 끌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대한유화나 뭐 금호석유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좋았는데 사실 근데 이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눌리기 전까지의 그 내러티브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석유화학 부분, 아침에 여미사님이 얘기해 주신 뭐 에틸렌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쪽에 업종 턴어라운드에 대한 멘트가 계속 있어 왔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이상까지는 뭐 한번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연속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위치도 굉장히 낮고 정말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라면 뭐 아직 뭐 올라갈 룸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률 올해 목표 5% 안팎으로 발표를 했죠. 하고 재정 적자율 4%로 높여서 정부 재정을 활용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 하면서 같이 이야기한 게 260조 원
260조 원입니다.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특별 채권 발행해가지고 경기 부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칼주들의 상승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인대 뉴스 자체는 네. 뭐 특별히 나쁜 거 나온 건 없어요. 네. 근데 그 대체적으로 예상에 부합한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재정 적자율 4% 작년보다 확대된 것도 그 정도 될 거라 봤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무슨 그 지방 특수채 발행 뭐 규모 있는데 그것도 더 높진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낮은 것도 있고. 근데 내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그런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해석하겠다는 그런데 아주 새로운 건 없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또 발표할 게 있대요. 며칠 있다가 민간 민영 기업 부양책 이런 것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화학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석유해서 양산 많이 하고 하면은 그 원재료 측면에 좋은 거거든요.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 주식들도 나중에 더 올라갈 가능성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직 센티먼트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 센티가 안 좋아요. 네. 저도 안 사, 막 이렇게. 두 분 다 별로 이걸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18% 가고 태광산업, 금호석유, 대한유화 얘네가 오늘 올랐다는 거는 저는 뭔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올라간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오른 거예요. 금호석유인데 연초에 이거 9만 원 하던 게 1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애초에 많이 올라갔었던 상황이거든요. 30% 40% 올라간 상황에서 떨어져서 다시 오른 거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전에 올라갈 때도 같이 상승폭을 같이 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위치가 훨씬 더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더 뭔가 멘트가 세게 나온 것도 근데 위치가 지금 보시면 너무 낮거든요. 이거 보세요. 완전 거의 밑바닥이라서 과거의 주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그래서 내러티브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그래 상승은 반갑긴 하지만 엄청 이 정도는 아니다. 롯데케미칼은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리포트 나왔죠. 유한타에서. 그 친구가 원래 세게 얘기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흑자전환 기대감을 이때 타이밍 맞춰 리포트 쓴 거가 분명히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 내용의 그 실적 넘버 자체의 의미는 모르겠지만은 턴어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는 정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직 목표 주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목표가는 내렸잖아요. 그거는 자기네 팟캐스트가 시간 지나서 바뀌는 거니까 내추면서도 유지할 수 있죠. 어쨌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니 목표가를 그러니까 그게 사실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목표가는 내리고 좀 안 좋은 얘기 재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안 좋게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그 리포트를 굳이 빌미로 들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리포트를 가지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거라는 그 포인트 한두 줄만 가지고 이걸 올리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오프닝들에서 얘기는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가끔 종종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주식은 경기 사이클 주식은 어느 시점에 최악일 때 애널리스트는 떨구고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 시점에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런 쪽도 좀 그렇거든요. 화학 쪽도. 그렇게 좀 보시면은 또 이해가 완전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민트 약간 단골 기질 있잖아요. 이거요? 네, 남들 다 싫다고 할 때 딱 사고 싶잖아. 맞아요. 근데 얘는 손 안 가요. 롯데케미칼인데? 네, 손이 안 가요. 롯데잖아. 롯데. 홈플러스 망하니까 롯데 이런 데도 가지. 홈플러스 망해서 올라가는 건 이마트. 아니 그냥 이거. 바꾼 거야? 롯데마트랑? 지금 기분 안 좋아요. 농담도 타율 높은 걸로 하셔야 돼요. 지금 기분 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받고 하락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락. 네. 엔터 콘텐츠 화장품. 중국 쪽이 좀 빠졌어요. 중국. 근데 양회 시작하면 좀 잘 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거보다는 좀 오늘 트럼프의 존재감이 너무 높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전인대가 방송 주제로도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맞아요. 맞아. 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물량이 있잖아요. 엔터나 사실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수익권이신 분이 많을 테니까 이거를 갖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저기서 농사 짓다가 다시 넘어오는 게 좋을까? 그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물량이 일부 나가다 보니까 막 엄청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온 게 오늘은 이게 아니구나 싶은 물량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절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한번 엔터를 살려고 며칠 전에 좀 봤어요. 근데 그동안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랐죠. 사실 지금 엄청 싸지 않아.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하이브도 지금 영업이익이 뭐 2천억, 3천억 이렇게 되는데 시총이 10조 5천억이야. 그러니까 PER이 40배, 50배 된다고. 거기다가 JYP도 거의 한 20배? 요 정도니까 사실 싸가지고 요거를 기대감으로 올리자 이러기에는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많이 라는 물음표가 나오기는 하는 그런 위치기는 과거 영역 비슷하게 갔어. 40배 정도면 하이브도. 오케이. 하락 섹터 다른 것도 또 보여주실까요? 아까 엔터 했고 금융은 왜 빠졌습니까? 금융은 메리츠는 좋았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가 대부분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렇게 넣어놨고요. 뭐 사고가 있었어요? 어디 뭐 사고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고? 금융? 그래서 뭐 어디 전화 안 받는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던데. 저는 그때 설명해준 입금 잘못한 거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해외에서? 해외에서. 그거 말고. 잘 모르겠어요. 로컬적으로 퀴비는 없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 말은 못 하겠고. 어쨌든 좀 있으면 알려주시겠죠. 여기 네. 똑똑하신 분 많으시니까. 미래에셋 저거 써주시잖아. 미래에셋 뭐라고 쳐야 돼? 그거 뭐 대체거래소랑 그거요? 대체거래소랑 좀 엇갈려서 호가 막 꼬인 거? 그거는 금방 좋아진 걸로 알고 그것 있는데. 때문에 뭐가 빠져? 미래에셋이 빠졌으면 아니잖아. 금융지주가 조금 전체적으로 빠진 건데. 그건 아마 호가 꼬인 거. 옛날 아니야 미래에셋 호가 사고. 꼬인 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대체거래소 때문에 꼬인 걸 있는데 그 11시 정도인가? 아마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했고. 그래요. 미국 금융주가 어제 박살나서 그렇다라고 팩폭리 미국 말씀하시네요. 금융주가 박살나서 다우지수 금융주 박살이잖아요 라고 하시네요. 미국 금융주 박살난 거는 어디랑 그게 있어요? 연관이? 뭐에 있지? 그냥 센티가 안 좋아집니다. 네. 네. 그 섹터맵 보시면 오프닝 벨트 설명드렸지만 반도체를 지은 나머지는 피바다예요. 반도체도 막판에 그 관세랑 그런 것 때문에 금리나 퍼센테이지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온 거지. 나머지는 섹터맵 보시면 피바다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미국의 금융주가 굉장히 좋을 때 우리나라 안 갈 때 많거든요. 네. 근데 걔네가 꼭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안 좋아요. 네, 그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S-윈드는 오늘 리포트도 나왔고요. 이거 미국 쪽에서 하부 구조물 수주 계약 아마 해지 그 이슈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2자릿수 이상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하락한 거 공통점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다 중국 관련된 그런 게 크네요. 뭐 저기 숲부터 시작해서 CJ ENM 지금 써주신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YG, SM 거기다가 저기 디어유도 빠졌고 대어유. 거기다가 뭐 굳이 엮자면 화장품까지. 저거는 왜 빠진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뭐 실망스러운 내용이 없었다라고 치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중국주가 오늘 전인대 이슈 있으니까 아마 배팅을 걸어놓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고민을 했겠죠. 트럼프가 먼저냐 양해가 먼저냐. 분명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배팅을 걸어놨을 거예요. 왜냐면은 쏘기 시작하면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걸어놨는데 오늘은 아닌 거예요, 전인대가. 그러니까 이제 잽싸게 팔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합류를 한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좀 세하다. 어떤 점이? 아니 중국 관련 모멘텀은 또 빠진다 그러고 트럼프 한마디 하면 저쪽 섹터 다 오르고 이러니까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시장이 트럼프가 말 안 할 때는 이제 또 일로 갈 수 있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왜냐면은 다우가 1.5% 빠지고 맞아. 나스닥이 0.3% 빠지고 여기에 니케이가 상해랑 같이 강보합권인데 우리나라가 1% 넘게 간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 코리아 했잖아. 트럼프가 코리아.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게 국장입니다. 긍정적이네. 그건 우리나라 좁힌다고 꼬레야 한 건데. 나 여기 좀 세한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주 빠진 움직일 수 있을 것도 것 이슈가 따른 게 아니고
그 아까 금융주가 많은 게 다우잖아요. 네. 빠진 건 경기 둔화 때문이에요. 경기 둔화 때문에 빠진 거예요. 금융주가 빠지면. 네, 경기 둔화하면은 금융부터 작살나죠. 그 다우가 작살나고, 그 비슷하게 S&P가 빠지고, 반도체나 이런 건 오히려 안 빠져요. 그 다음들은 해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봐야지. 우리도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특징주 많이 적어오긴 했는데 요 아까 이제 유한타, 네, 요거 있었고 이제 BHI 글로벌 텍스프리 미용 의료 업사이클 수혜 분석이 된다고 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기업 그거 승인 있었죠. 결과적으로 해서 클로버 같이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덴티움 이 요즘에 약간 그 바텍도 그렇고 임플란트 쪽 치과 관련된 게 한참 얘기가 안 나오다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이게 중국 쪽이 만약에 움직이면 뭐 이런 임플란트 쪽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녹십자 웰빙도 이제 중국 시장 본격 이제 진출한다라는 얘기. 휴젤이 목표 주가도 올랐습니다. 40만 원에서 44만 원. 그래서 수출 흐름이 좋았고, 오늘 APR 이런 종목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입 데이터가 좋고, APR도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 제가 리포트를 읽었었는데 그때도 좀 뭐 멘트가 달라진 건 아닌데 생각보다 목표 주가를 좀 강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약간 차트적으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막 분석해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가는 거 보니까 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HS 코드 쳐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용 의료가 최근에 수입 데이터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로우 데이터 보시는 분들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도 사이클이 있어요?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 잘 몰라가지고. 지금은 없죠. 글쎄요. 그게 성장 좀 중인데. 애매하기는 한데. 그게 아니고 그 저기 미국이나 저기 중국이나 자기네가 추구하는 마켓 있잖아요. 거기에 페니트레이션 레이트, 침투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장이면 계속 성장이고 아니면 좀 내려가기도 하고, 마켓쇼 뺏기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반도체나 그 화학 사이클처럼 그런 서프라이 디밴드 이런 사이클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그 지역 다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 소모품이 또 꽤 많이 비중 차지하니까 30에서 40% 차지하니까 한번 네. 지역 확대되면 계속 이제 구독 경제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주도 봤고요. 뉴스 가볼까요? 네, 뉴스는 제가 놓쳤던 건데 뭐야? 중국이 슈퍼컴보다 1000조 배 빠른 양자컴 개발. 그래. 맞아, 이거 뉴스에서 봤다. 그래서 오늘 네. 코이버랑 엑스게이트 오늘 많이 올랐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 양자 컴퓨터 관련주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열심히 싸우는 게 양자도 있어요. 양자 이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양자 뉴스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저도 이걸 정확하게 다 됐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뉴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 2015년, 16년에 칭화대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북경대는 인문대로 유명하고 칭화대는 이제 기술대로 유명해요. 시간의 기술. 칭화대 다닐 때 타임머신 개발했다고 막. 갔다 왔어요? 하고 갔다 왔어요? 그런 얘기를 건너서 자전거 타고 가다 들었어. 전기 자전거 타고 가다. 지금 굉장하다. 아니야 혹시? 타임머신 시대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미래 갔다 온 거야? 중국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얘기가 통한다. 그래서 저런 뉴스를 이게 공적인 정보의 신뢰성, 네. reliability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못 믿으니까 1000조 빠르건 뭐 100조 빠르건 내가 뭐 100배 빠르건 알 수가 있어야지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진짜 신선했다. 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야, 김성현님이 칭화대 화교는 쉽게 들어간다고. 나 화교 아니야. 무슨 나 한국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알래스카 네. 가스관 참여 원한다. 이거 돈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면? 돈 내놓으라는 거죠. 네. 투자하라 그래, 투자하라. 네.
여기 보세요.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투자한다.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빨리 돈 내놔라 이것들아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 아 번역이 너무했다 근데. 너한테 멋진 일 아닐까? 번역이 너무하다. 빨리 줘라.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도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언급을 한 거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보고 딱 느낀 직관적인 느낌 하나는 아 뭔가 달라. 너네 우리 덕분에 좀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 그럼 돈 내놔. 약간 이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친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막 쎄하다 이상하다 얘기를 하는 게 네. 아구가 좀 안 맞지 않아요?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이상하잖아. 왜냐면 오늘 요거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해가지고 한국 가스공사고 뭐고 다 올랐잖아. 네. 근데 저 수조 달러 내놓으라는 건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뭐 배터리 여기에서 봤듯이 처음에야 말이 예쁘고 좋지. 야, 우리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보조금도 주고 지금 와서 봐봐. 안 준다 그러면 땡이야. 우크라이나 봐봐. 핵 협상 해가지고 핵 다 날려놓고 니네 우리가 지켜줄게 이러고 러시아 침공하니까 그냥 땡이잖아. 아 모르겠다. 그리고 손 들어버리잖아. 그럼 저것도 수조 달러 지출할 것 이러면 우리한테는 사실 득보다는 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건데 어떤 논리 구조로 이거를 호재로 봤으며 시장에선 걔네 종목이 왜 오르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안덕현 그 산업장관이 갔다 왔잖아요. 그분도 따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그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뭘 미국 따져봐요? 투자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주무장관도 지금 그 명확하게 얘기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주무장관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안덕현 산업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게 돈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돈이 어떻게 수치가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종목은 왜 오르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것이 나중에 침착하게 따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 시점까지는 그 전까지는 기분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는 요인도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게 거의 90%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반신반의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봐요. 딥시크 같은 경우도 팍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17% 빠졌다가 6% 올랐다가 개지랄 떨면서 안정하는데 한 달 걸리잖아요.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그거를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이거 역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탄성이 붙었으니까 기세라며 하루 갔는데 내일 바로 꺾이겠어요? 그런 분석이 바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갖고 그것이 바로 먹힐 수도 있지만 좀 있다가 나중에 캘큘레이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센티로 테마로 갔다 이게 땡인 거죠? 오늘은 그 요소가 분명히 있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예. 보노님은 어때요?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시장이 그 이슈가 되는 쪽에 관심을 그냥 갖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만약에 그 명앵커가 생각하는 그게 오늘 이때까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없었고 오늘 갑자기 땅 했으면은 되게 물음표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래스카 관련된 부분으로 넥스트리라는 종목이나 뭐 태광도 그렇고 성광밴드도 그렇고 최근에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행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LNG 프로젝트라는 게 확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국물이 떨어질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을 보지 않고 자극적인 헤드라인 나오면 오늘 테마는 이거에서 쓰고 슝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관성이 붙은 거지. 네.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네, 뭐 재건. 재건. 이게 뭐야? 아랍연맹 트럼프 가자 구상 대응에서 자체적으로 재건 계획 채택했다? 알아서 지네들끼리. 뭐 자기네들끼리 한다라는 얘기 있었고 요거는 이제 기사 내용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또 미국 우크라이나 두 개가 있으니까 지금 아랍 쪽 여기 가자 지구도 있고 우크라이나 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파행됐는데 지금 다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물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조금 무릎을 좀 꿇었잖아요.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재건을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 엮이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에서 뭐 재건 계획 승인이 된 거는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재건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막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재건주들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까 그 저기 논리적이지 않지만 뭐 며칠 갈 수도 있고 한 주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재건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전진 건설을 계속 저번에 막 올라갈 때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계산을 딱 해서 드렸잖아요. 네. 그게 제가 논리적인 콜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많이 올라갔는데 관성도 이제 떨어질 것 같다 해서 부른 게 맞았고 오늘은 다 15% 갔어요. 근데 제가 내비두다 다시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뭐냐면 저게 재건이 되면 우리나라한테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올 것 같아요? 미국하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한테 떡고물이 과연 얼마나 올 것 같아요? 그 계산을 못 하잖아요. 모른다. 근데 그 올라간 관성도 있고 다른 데 갈 데 없고 먹을 거 있으면은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심지어 석 달 갈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저번 전진건설 미안한데 그 회사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게 8만 원, 9만 원 갖고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하려면 즐기시는데 그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거는 지금 그런 거는 계산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붙었으니까 좀 놀아 이렇게 본다는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사람 많으면은 뭐 하루 이틀에 꺼지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 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노님의 네. 오늘의 한마디 그림으로 볼까요? 오 알래스카로 했는데 이거 사진 아니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퀄리티 엄청 좋죠. 진짜 좋다. 디테일하다. 유료 중에 유료. 얼만데? 더블 유료. 얼만데? 따뜻이로. 이거 이거 1년치 긁어가지고 1년 얼마 됐어요? 그때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냈어요. 오, 비싸다. 비싸네. 큰 지출은 그림만 하는 거 20, 30만 원인 거예요? 그림만. 그럼 상당히 근데 이거 프롬프트 만드는 거 또 돈 줘야 돼요. 프롬을 줘야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만들어주고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영어 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와요. 네, 또 있어요. 프롬으로. 그거 선택해야 네. 그 정도를. 알래스카. 알래스카. 알래스카 가봤어요? 누구? Anybody have been to Alaska? 저 미국 하와이. 아, 북옥 하와이. 아이, 그러지 마. 보내줘. 안 되겠어. 한번 보내줘야 되겠어. 누굴요? 전요? 미국이요? 네. 여기서 계속 방송하래. 김 대표님도 해가지고 한번 보내줘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자, 김정혜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오늘 한 빼고요. 그 저기 준비한 게 많아서 여기서 한 2개만 골라주십시오. 인사이트.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광고하시고 가기 전에. 커피를 한번 마셔야죠. 마셔볼까? 아까부터 네.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이거 맞아.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좀 해봐봐. 아까 우리가 그거 하나 안 돼가지고. 부모님 해주실 거예요? 오케이. 오 소리 났다. 자, 필립스 커피 머신입니다. 필립스. 전통의 필립스. 아니 아까 형이 껐어. 껐어. 그거 켜야 돼. 오케이, 그게 켜. 오케이. 빨간 불. 다시 누르고. 예, 됐네. 빨간불 없어졌는데요? 예? 자, 필립스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라나나나 터치 한 번으로 완성을 합니다. 네. 기계는 잘못이 없어요. 저희가 잘못입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쉽네. 아, 나왔어. 터치 디스플레이 세라믹 원두 그라인더 탑재 원두를 균일하게 분쇄해서 아주 밀가루 같은 그 원두가 샥샥샥샥샥샥 갈려서 이 아로마 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커피의 진하기와 분쇄 도까지 조절 가능해서 입자가 굵으면 굵게 또 뭐 얇으면 얇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 그룹이 분리형이라서 딱 떼가지고 세척이 간편하다 그래요. 이거 좋다. 위생적이네요. 네. 그래서 요게 원래는 40만 3천 원이야. 비싸다. 싸진 않네. 원래 40만 3천 원인데 저희가 특가로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29만 9천 원에. 네.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요. 링크 누르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커피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 원두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원두 로얄 코나 커피인데요. 전 세계 1%만 생산되는 프리미엄 원두입니다. 저 하와이에 있었는데 하와이 가면은 요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와이 최상의 지배 환경에서 자란 최고급 원두이고요. 핸드 피킹 방식으로 수확을 해서 한 알 한 알 선별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최상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홀빈 통 원두 그리고 그라운드 분쇄 요거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홀빈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그라운드 왜 좋았어요. 좋아서요? 네.
뭐가요? 커피가요? 맛있잖아. 예,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 제가 하와이 대표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1969년부터 이어온 브랜드라고 합니다. 1+1 특가 얼마인가요? 요거는 특가는 이것도 비쌌다. 86,500원짜리인데 네. 얼마에 주고 싶어요? 반값 드려야죠. 반값? 반값. 39,000원에 한정 39,000원. 수량이니까요. 담아가 보세요. 근데 이거 너무 로얄 코나컵 이거 1+1이에요. 1+1. 1+1. 진짜 미디엄 로스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브랜드를 아는 향이죠. 거니까. 커피 안 마셔? 저 커피를 못 마시는데 이 코나는 마셨어요. 마셔요? 마셨어요. 마실 수 있어요? 하와이에서 한 번 마셔봤어요. 원샷 너무 아니 원샷 못. 아, 커피를 안 잠을 못 마시는구나. 잤죠. 잠이 와 지금 태광으로? 어차피 못 자지? 무슨 내일 잠 타령이야. 보자고. 공부해 공부. 잠이 와? 내일 보자고. 그 성적에 잠이 오니 책이 있잖아. 그런 책이 있었어? 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나 커피랑 그리고 네. 필립스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그리고 요거 NH투자증권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저희가 끝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 네. 보여주실까요? 위에 한 5개만 보십시오. 음. 그 트럼프 연설 아까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필요한 것만 할 수도 있고 요거가 원래 제가 준비한 건데 이게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인대 메시지 아까 설명한 거 요할 때 어떤 게 준비한 거세요? 같이 빨간 상장주? 거. 요거.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원래 있거나 요 세 가지가 오늘 새롭게 들어온 건데 네 가지 이렇게. 그러면 김장열 본부장님이 가치 성장주랑 턴어라운드주 하고 싶으시니까 네네. 그거를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의회 연설 주요 내용을 딱 하시면 네. 오늘 요거 딱 클벨 딱 보시고 그래요. 오늘 하루 딱 정리됐다. 네네. 주식시장 내가 잘 참여했다. 네. 딱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예, 이겁니다. 그 가치 성장주라는 건 전 개념이 성장하는 주식이에요. 근데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제가 봤을 때 목이 찼어. 벅찬 마음. 넘쳐 흘려. 그러면 추천 안 합니다. 여기도 추천은 아니에요. 추천이라는 게 그 추천이 아니고 사람 추천이 아니고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의미에서의 레코멘드예요.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때로는 그렇게 성장주라고 디파인이 안 될 수 있지만 턴어라운드 주식 분명히 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순서는 이렇게 시총 순서입니다. 제일 높은 것부터 휴재, APR, 이마트, 경동나비엔, 태광. 설명을 다 드렸죠. APR 빼놓고는. 근데 APR 관련돼서는 리포트가 있어요. 유한타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거든요. 충분히 동감합니다. 오늘도 기사가 나온 게 있고 일본의 돈키호테인가 거기 진출했다는 기사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PER 이 정도의 실적 가이던스면은 20배 줄만 합니다. PER 20배 줄만 합니다. 거기까지가 제 유한타 APR에 대한 제 느낌입니다. 이마트 말씀드렸고 아까 홈플러스 그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가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고 휴재는 제가 봤을 때는 목표주가 44만 원을 몰라도 앞자리는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받고요. 경동나비아는 계속 좋아하고 태광 좀 빨리 가서 오늘 쉬어가는데 그 정도고 이거 로보트주입니다. 로봇 관련되는 거. 제가 로보티즈하고 SOS11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로보티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실적이 매출 한 500억에서 600억인데 곱하기 8배. 그렇죠. 8배에서 9배 정도 PER 주시면은, PSR 정도 주시면은 아마 4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의 그 시가총액이 나올 건데 그 정도는 저가 볼 때는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4, 4분기 빅점프가 있으니까 만약에 공부하시려면 그 전에 하셔야 됩니다. 4, 4분기 빅점프는 뭐예요? 그때부터 본격화돼서 흑자되는 거예요. 넘버가 나와서. 근데 그때 4, 4분기 넘버 곱하기 매출 곱하기 4개, 5개 해가지고 PSR로 한 7, 8배 치면은 그 정도는 적정 주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훨씬 높습니다만 그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몇 배요? PSR 몇 배? PSR 한 8배? 9배? 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넘버를 나와 봐야 되겠죠. 근데 로보티즈 지금 네. 지금 한 3천 몇백 원 하지 않나? 4,500억 가까이 했는데 4,300억 있네. 아닌데? 미안해. 수치로 4만 원 이상 한 5만 원 사이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 계산하면은. 하여튼 보십시오. 그래서 리포트 나온 거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목표 주가보다 낮게 잡아도 가능성이 있고, SOS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기도 하고 삼성의 뭐 저기 자회사의 반도체에 들어가는데 다 좋은데 실적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아직 작년 실적이 안 나왔어요. 작년 실적 나오고 나서 접근하면은 뭔데 약간 이건 약간 높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내년 걸 땡겨야 되니까 로보티스보다는 조금 이게 변동성이 더 심해 보이고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클로봇이 핵심이었는데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클로봇이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오늘 그 저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MOU 맺었다라서 주가가 20% 가다가 좀 내려앉았거든요. 이런 것도 PSR로는 한 10배 정도는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해서 이 테마가 있을 때는 좀 자기 성향에 따라 갖고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런 거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가치 성장주,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 저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APR이 갑자기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만드는 그 화장품 브랜드가 메디큐브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브랜드보다 나은 점이 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거 모르니까 직접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또 회사에서 나온 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가이던스 회사가 회사 리포트 본 거 제가 뭐 화장품 알겠어요? 근데 가이던스 준 것이 1조에 한 17% 마진 주는데, 중요한 건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 유럽의 인증을 다 받았대요. 27개. 이게 뭐 코스메틱 프로덕트 뭐 노티피케이션 뭐 그런 건데 다 받아갖고 뭐 매출이 꽤 상장을 하나 봐요. 근데 오늘 나온 거는 일본에도 막 뚫고 막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도 들어가고. 맞아요. 돈키호테 포함해서. 다른 그 디바이스도 있는데 그 디바이스의 성능에 대한 그거는 제가 민트님의 그 발 뒤꿈치도 못 가니까 그거는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그 얘기 트럼프 한 2분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는 이겁니다. 일단 좋은 건 나중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구체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한국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했고 기분 나쁘게 했지만, 뭐 알라스카 필요하니까 우리가 오라 그랬죠. 아까 말한 거 투자하고 참여하다 이런 얘기죠. 매우 환영한다. 우리도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뭐 관세인지 사는데 우리 미국산 제품 같은 거 많이 사라, LNG 많이 사가라 이런 얘기죠. 다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거 많이 사가라 이거예요. 돈 좀 쓰라 이거죠. 아까 부모님이 잘 얘기했고, 우리나라에 스피픽한 거는 이제 요 아까 반도체 지원법, 삼성전자가 65억 불 받기로 했잖아요. 하이닉스가 4억 5천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 하이닉스는 그 저기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얼마 안 받고, 하이닉스 별로 임팩트가 없죠. 4억 5천만 불. 삼성은 45억 불, 45억 받기로 했는데, 이게 반도체 필요 없다, 안 하겠다, 한다고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빠졌냐?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센티 영향을 줬을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 오늘 좀 조금 눌린 거는 아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운드리만 하더라도 2조 5천억에서 2조 7천억 적자라고 해서 회사 전체 이익이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만 봤을 때, 메모리 봤을 때 곱하기 한 3배 정도 해야지 하이닉스 또 쫓아가는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했는데, 이것도 센티멘트 안 좋았겠죠.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조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도 신설하고 세금 감면도 한다.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커미트먼트죠.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커미트먼트 스트롱한 거하고 아까 말한 이거 했을 때 우리 돈이 되는 거 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건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국은 진짜 자기 빼고는 다 거지 만드네. 그렇지? 다 모두가 공평하게. 맞아. 모두가 공평하게 거지를 만드네. 그렇지? 러시아 좀 도와주면서 중국 견제하면서 중국 좀 누르고 러시아 조금 띄우고 러시아 살짝 띄우면서 유럽도 자주국방해야 되니까 거지 만들어. 그런 다음에 한국도 딱 알맹이와 쪽 뽑아 먹으면서 거지 만들고. 참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이 트럼프 내용까지 싹 정리를 해 주셨고요. 네. 명박대전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 NH투자증권 ISA 이벤트를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광고기는 광고지만 그래도 꽤 내용이 좋아가지고 수익의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 ISA 하나쯤은 가입이 필수입니다. 지금 NH투자증권이 중개형 ISA 가입할 때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1년 우대, 최초 개설 고객 대상으로는 투자지원금 10,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입금 금액에 따라서 구간별로 투자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기존 고객, 신규 고객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 요 투자 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댓글과 실시간 더보기 영역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 지금 링크 고정 댓글 해드렸으니까요. 나무랄 데 없는 맞는 계좌 NH투자증권 ISA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 혹은 있는데 바꾸실 분들 뭐 이러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박대전 가볼까요? 가볼까요? 누나 먼저 얘기를 해봐. 자, 어떻게 오늘 하다 이 사태가 났는지. 사태랄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의 태강 흐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 차트입니다. 보여드려야 되나요? 화면? 네. 태광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태강 화면 뭐 무난합니다. 무난해? 네. 왜냐하면 오늘 하락으로 전환될 때 살짝쿵 차트가 안 보이네요. 내가 보여줄게. 네. 제 건 나오죠? 네. 차트가 살짝 무너질까 했지만 이거 차트를 보시면은 밑꼬리가 쫙 깔립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사려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락을 면하고 0.8% 상승하면서 25,250원 지켜내줬습니다. 네. 지금 흐름을 탔어요. 그럼 탔어요? 네. 요거 윗꼬리 계속 달리는 거 안 보이나 보네요. 원래 이 종목은 피레침. 윗꼬리를 달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내 생각에 말이지. 네. 내일 내일까지 앞으로 계속 플랫하다가 끝나잖아요. 주간에. 네. 월요일 아침 폭등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안 태광 그렇게 힘든 소리를. 우리 김정현 본부장님이 간접적으로 좀 책임을 져주셔야죠, 태광. 내가 얘기했을 때 왜 안 사고 왜 어저께 사가지고 그래. 왜? 아니 내가 말씀드린 거냐면 아니 어제부터 미리 올라가지고 하루 이틀 쉴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하자면 보는 마찬가지로 한 2-3주 가면은 결국은 더 뿌릴 것 같은데 하이 엮여갖고 말아 먹혀갖고 내 탓하는 거야? 결국엔 명리 엮인 것 같아. 아무튼 저의 태강은 아직 살아있고요. 살아있고요. 한 번 폭발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요걸 기대해 보겠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오케이. 태광은 계속 가지고 가겠다. 가져가겠다. 내일 저희가 한 종목 더 편입하고 금요일 날 결산입니다. 네, 내일 종목도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한 거는 하루 딱 하루 찍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네, 일주일 쉬라서 월요일 날 쉬어서 그래요. 월수인데 원래. 네. 그럼 보로노이 볼까요? 자, 보로노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노님과 같이 의견을 함께했던 우리 보로노이, 하보로노이의 주식 이야기. 네, 어제 여기서 분명히 제가 이건 무조건 먹는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갈 때 이제 PD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종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종가로. 중간에 최고가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고 리딩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종가로 해야 된다 이랬는데 다행히도 위에 이렇게 붙어서 끝났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끊고 싶어요. 난 너무 많이 먹었어. 내 그릇상. 3% 넘었잖아. 더블 됐는데. 7.1% 상승이잖아요. 보노님 어떻습니까? 요거를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 한번 하루 더 가져가야 될까요? 되게 고민이 되는 건데 일단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절반 정도는 까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절반 정도 까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다음 거래일 때 캔들이 만약에 오늘 시가 부분을 깨지면 다 파는 게 맞고요. 다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음봉이 나오더라도 하루 정도까지는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최대 2거래일 정도는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돌파이기는 한데 돌파를 하고 났을 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여기도 보시면 돌파를 뭐 이전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더라도 돌파 라인이잖아요. 양봉 크게 그 두 개 나와도 그 다음에 이격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이슈가 뭔가 더 붙지 않으면 아마 가격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익절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좋다. 이럴 때는 이제 올라갈수록 분할 매도를 해주는 게 좋죠. 네. 역시 보노님이 나랑 근데 제보가 있었는데 뭐야? 아침에 잘 안 갈 때 이 종목 팔았잖아 하시는데 맞아요? 판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팔아 장중대응이 안 되는데 그래? 그 팔아. 오프닝 될 때 팔았냐? 오프닝 그런 될 거나 때. 봐. 아까 무슨 거짓말이 있는 줄 알아요? 무슨 거짓말? 이 이하늘님께서 어제 나는 민트가 태광 산업이라고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야, 너무하네. 전국민 듣기 평가를 몇 번을 했는데 또 해? 어머, 하늘님, 태광이냐 태광 감사합니다. 산업이냐? 하지만 그 희망입니다. 실드를 아주 그냥. 자, 그러면은 저는 보로노이를 7.1% 먹고 나오겠습니다. 네. 나옵니까? 수익을 챙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7.1% 확정 수익을 딱 챙겨놓고 네. 내일 또 편입할 종목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걸 왜 내일 하지 말고 내일 장 시작하잖아요. 네. 오늘 얘기해줘야지. 안 됩니다. 내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럼 내일 장 다 끝나고 얘기하면은 뭐, 금요일 하루 승부 보는 겁니다. 아이, 좀 거시기하다. 같이 하실래요? 오늘 해, 오늘. 같이 하실래요? 아니, 너무 그런 걸 안 묻자지. 하실 거면서 왜 자꾸 옆에서 아니, 불편하지 않은 것 아니 같아. 태광 얘기했는데 AS도 안 해줘 룰 얘기해도 같이도 안 하니까 어쨌든 내일 편입하고 내일하고 하루. 편입할 종목을 빨리 얘기해. 아유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왜? 딱 지금 딱 진짜 하고 싶은 게 딱 두 개가 있어. 이거 무조건 먹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면 그 두 개를 하나를 줘. 아니에요. 저는 그래야 소식으로 커버를 갑니다. 저도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어떤 섹터? 너무 많이 내렸어. 섹터가 뭔데? 변압기. 변압기? 그게 많이 이거 와 지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내려서 그냥 진짜 내 돈이라면 오케이. 오히려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고. 아니면 이제 그냥 나도 이겨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하루니까. 하루니까. 내려간 거 하는 건 좀 아니 그럼 태광 만만치 있잖아요 아직. 아니 근데 그래도 내려간 거 하신다니까. 저는 뭐냐면 네. 이것도 보노님 좋아하겠네. 자동차랑 방산. 근데 방산. 메인주가 아니야. 메인주가 아니겠죠. 메인주가 메인주가 아니겠지. 자동차면 현대차인데 현대차 어때요? 아니. 작은 거야, 작은 거. 작은 거. 혹시 네. S 시작하는 거 방사는 아니야? 히읗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글자짜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 그래요? 어쨌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는 보로노이 7.1% 수익을 챙기고 저는 0.8%지만 챙기지 아직 않습니다. 네. 아직 안 챙기고 그래서 내일 또 편입하는 거 보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봐주시네요. 영광대전. 그러니까 재밌는 바보끼리 싸우니까 재밌나 보지. 뭔가 볼만한 거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종목이 또 공개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저희가 또 종목을 갖고 나왔을 때 두 분도 아이디어를 주셔서 좀 어드바이스를 같이 해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상승은 상승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가짜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짜는 없습니다. 가짜 사실상 없어요. 모두가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수익을 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빨간색이니까 저녁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시고 든든하게 드시고 또 즐겁게 저녁 보내시고요. 뒤에 오는 우리 압권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